대법원 2023년 4월 13일 선고 2017-219-23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 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2.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내용도 부가적 관할 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소비자가 재판 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사법이라 한다.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자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 상거소지국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소비자 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그리고 소비자 계약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위 상거소지국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국에서 계약 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는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 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 보호 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 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편 소비자 계약의 당사자도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거나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는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 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같은 단서 제2호. 이는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후 소비자가 그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가적 재판 관할 합의만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재판 관할 합의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 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는 그와 같은 재판 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 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준거법 선택에 관한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은 소비자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소비자 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 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소비자의 상거 소지국 강행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소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이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사법이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선택에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 상거소지국 강행 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이는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준거법 선택으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 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상거 소지국 강행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인데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위반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외국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부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이용자의 열람, 제공 요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고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도 같은 취지에서 열람,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의 열람, 제공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금지, 제한되거나 이를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 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사항이 국가안보, 범죄 수사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로 해당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제 예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이용자가 열람,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 제공 요구권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불법, 부당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 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 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 제공하여야 한다.